네, 안녕하세요. 주식 후견인 문견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두월 물산, 두월 산업, 그리고 뭐 이쪽으로 넘어가야겠죠. 네. 지난 시간에 금호 HT에서 두월 산업의, 그러니까 두월 산업이 가지고 있는 그 랜드고라는 회사의 이제 시비를 210억 정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가 연관이 되어 있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두월물산 홀딩스와 연관이 되어 있던 두월 산업의 이거 재무제표입니다. 그 회사가 이제 디아크로 변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기 순이익이 어마어마하게 손실이 크죠. 그리고 매출액은 뭐 어느 정도 늘어났다고 하지만 이 한반에 모든 게 다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채 비율도 완전 뭐 거의 무너지기 직전이고요. 이거는 회사가 회생이 불가능한 거죠, 사실. 여기에서 당연히 상장 패치 사유가 발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머리를 쓴 거예요. 뭐 어떻게든 간에 다른 쪽으로 판로를 뚫어서 가야 되겠다. 본연의 사업이 안 되니까. 이 회사가 이제 하고 있는 거는 자동차 내외장재 제조 사업이에요. 그리고 뭐 그 외에 거 아무것도 없죠. 여기 보시면은 뭐 지금 이야기 나오는 부분 뒤에서 나올 거지만 카나리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그리고 매출액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갈수록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격하게. 뭐 차량이 안 팔린 것도 있겠지만 본연의 사업에서 이제 경쟁력을 가지지 못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생산 실적이 가동률이 55%밖에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80%가 기준점이다. 근데 여기서부터 25%는 모자란 거예요. 회사가 돌아가는 게 당연히 이상하죠. 안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안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상한 짓을 합니다. 주식회사 디아크, 온코퀘스트 파마슈티컬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름도 어려워요. 자동차 카페트의 제작 및 판매를 사업으로 목적으로 하는데 뭐 갑자기 여기서 두얼 산업의 상호를 기존의 두얼 산업에서 온코퀘스트 뭐 파마티지컬 뭐 저기 저거 이걸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갑자기 외국인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들어와가지고 사내 이사를 하기 시작하죠. 자, 자동차를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학 연구진을 판단을 하는 거예요. 판단이 되겠어요? 그죠? 가능합니까? 의사가 사실 돌팔이라는 게 있잖아요. 의사 돌팔이. 이런 말이 왜 있겠어요? 돌팔이들이 나한테 잘못 알려줘도 내가 검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의학 분야라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기술이야 이런 거야. 차가 고장나면 안 움직이잖아요. 안 움직이니까 이 새끼가 나한테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지만 의학적으로는 병명을 못 찾는다거나 뭐 이렇게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해줘도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럼 당연히 이거 두 개의 상관관계는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갑자기 파마슈티컬 이걸 하겠대요.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과연 회계사들이 신약 평가 능력이 있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지들은 있습니까? 지들은 있어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회계사가 없으니까 지들도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사업을 망하다가 갑자기 신사업을 추구할 때 제약 바이오를 하는 이유가 이거라고.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쉽게. 의학에 대해서는 회계사도 뭐든지 아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어떤 임상을 들어갔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못 하니까 계속 시간이 끌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가는 계속 올라만 가죠. 개미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특히나 얼마나 좋아요. 암. 암 아주 좋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두월 산업에서 벗어났던 이 회사가 바이오 사업 일적 분할을 성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의견 거절 사유를 해소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뭐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뭐 두월물산 홀딩스가 뭐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음에 뭐 쭉쭉쭉 내려가가지고 무형 자산의 적정가치 평가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게 이 회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는 허황된 꿈입니다. 사실 이렇게 진행해서 망하고 상폐되는 회사들 너무 많아요. 최근에 보자면 메지온, 과거로 보자면 HLB, 조금 더 보자면 그 뭐였지? 헬릭스 미스. 착살났죠?
아마 이거 보유하신 분들 중에 이거 세 개 스쳐 지나가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지들도 모르는 거 남들한테 알아봐라 이렇게 하는데 남들 당연히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돌팔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검증하기 정말 힘든 부분이니까요. 자, OQP의 상장 유지와 OQP 바이오의 시장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OQP 바이오는 지난해부터 뭐 이렇게 저렇게 올해 고 봄합의 글로벌 임상 3상을 위한 한자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글로벌 임상 3상을 하겠대. 3상. 제가 말씀드렸죠? 1상에서 3상 가는데 시간보다 3상 끝나는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이거 언제 끝날지 몰라요. 왜냐하면 자료가 중간에 평가를 받고 불충분하면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고 그러거든요. 자, 일단은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이야기는 하니까. 자, 두월물산 합병 승인이 됐다. 그리고 이 두월물산이 카나리아로 바뀌는 거죠. 카나리아 바이오. 재밌는 회사예요. 오레고 봄합. 자, 그래서 제가 두월물산을 한번 파봤습니다. 두월물산도 어차피 똑같아요. 두월산업이랑 똑같이 자동차 외장재를 하던 회사의 한 파트일 뿐인데, 이야, 갑자기 바이오를 한다네. 바이오를. 그것도 치료하기 그렇게 힘들다는 난소암, 뭐 췌장암 이갈한대요. 뭐 여기 6개 병원에서 진행 중이다. 뭐 좋죠. 임상이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자, 보시면은 뭐 암세포로 공격을 돕는 것을 확인했다. 좋죠. 삼상도 순조롭다는 평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함정인 거예요. 글로벌 3상의 중간 발표는 2023년 중으로 예상이 되며 최종 결과 발표는 2025년으로 전망한다. 지금이 언제죠? 22년 이제 4월입니다. 이제 4월이에요. 그러면 지금 적어도 이거는 1년 3개월은 남았고 글로벌 임상은 1년 3개월 남았고 최종 결과는 적어도 3년 이상 남았어요. 그죠? 그러면 이 회사가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들 저희가 계속 임상실험 하면서 좋은 결과를 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이 카나리어 바이오라는 게 진짜로 가능하면은 화이자나 이런 애들이 들어와요. 화이자나 그 다음에 저기 어디냐 뭐 우리가 아는 뭐 모더나 이런 애들이 한다고 이거는. 응? 이런 쓰레기 같은 회사에서 하질 않아요 이거를. 자, 그러면 왜 이 지랄을 하느냐, 왜 이런 일을 하느냐 한번 볼게요. 제가 좀 화가 나가지고 이런 거 보면은 전환 사채권을 발행을 합니다. 근데 그 대상자가 아까 얘기했던 오큐피 바이오예요. 근데 이 금액 보이시나요? 1000억, 10억, 100억, 1000억, 3400억이 3400억. 전환 사채를 3400억을 발행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뭐 이거 사채 만기일도 이거 잘못 적어놓는데 이것도 수정도 안 하죠. 2025년일 텐데. 아니면 실제로 진짜 2052년일 수도 있어요. 그냥 돈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 표면금리 빵이죠. 그리고 만기보장 수익률도 빵이죠. 그죠? 이거 사채를 갖다가 돈을 그냥 써라 이거예요. 내 돈을 그냥 써라. 나중에 나는 주가 차이만 보면 된다. 주식으로 바꿔서 누구든지 나만 피해 안 볼 정도로 나는 설계를 하겠어. 이 얘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전환 청구 기간은 2023년 3월. 그죠? 종료일 아까 그게 맞네요. 23년부터 3년부터 52년 동안 약 29년 동안 난 언제든지 내가 준 것보다 이 한 주당 3,184원보다 상장한 주식의 가격이 올라가면은 난 무조건 바꿀 거야 이겁니다. 그게 뭐죠? 지금 카나리아 바이오가 최대 주주가 된 현대사료죠. 현대사료가 아마 바로 되진 않아요. 바로 되지 않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에서 이제 그 일정 비율로 이제 주식 수량을 조절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에 보시면은 이 발행 자체가 두월물산이기 때문에 두월물산이 주식으로 변경이 된다면 현대사료로 상장이 이제 이상하게 갈 경우에는 여기를 가지고 장난칠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있잖아요. 그죠? 두월물산이 오큐피 바이오를 상대로 이제 했는데 발행권면 전체가 있고 그 다음에 대여권 채권을 보유한 걸 갖다 전환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오큐피 바이오도
두월 산업 거, 두월 물산 거, 그리고 두월 물산도 두월 물산 거. 그렇게 되는 건데 전환사채만 이제 이동이 가는 거고 대여금 채권은 사라지는 거고 그리고 주식은 늘어나는 거고 이 주식은 3,184원만 되면 된다. 이 얘기죠.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사항 보시면은 단기 순손익이 마이너스 7억 81억 7억 8,100이에요. 7억 8,100. 그리고 여기 재밌죠? 자산 총계가 그죠? 3,898억인데 자산 총계가 3,898억이에요. 그런데 부채 총계가 3,840억이에요. 그죠? 뭐 대충 이거 두 개 보면은 똔똔 칠 수 있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참 씨. 자, 그래서 일단 두월 물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재무제표를 살짝 봤는데 포괄손익계산서 뭐 어렵게 보실 필요 없습니다. 사실 그냥 어렵게 보지 마시고 다른 분들 주린이분들 보실 때 이것만 보시면 돼요. 여기에 괄호 쳐져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무조건 적자라는 거거든요. 적자인 회사에서 이런 식의 지금 움직임을 할 수가 없죠. 바이오에 대해서 투자를 땡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종속기업에 랜드고가 있어요. 그죠? 랜드고가 있는데 랜드고도 자산보다 부채가 훨씬 더 많은 거죠. 그죠? 그러면 자본은 없다는 얘기예요. 자산이 부채 플러스 자본이거든요. 이게 자산인데 자산에서 부채 빼고 나면 오히려 적자예요. 자본 잠식, 자본 잠식. 그러니까 단기 순손익이랑 포괄손익이 마이너스인 겁니다. 그런데 이 자본이 없는 회사를 금호 HT가 전환사채를 210억을 가지고 있대요. 이것도 왜 그러겠어요? 근본 없죠,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본 없다고. A프로젠그룹. 그 다음에 2번 아까 그 S맥그룹 5성 그거 5성 첨단소재. 왜 3번 두월산업. 다 이거 뭐 장난 아니죠. 개인 투자를 죽어나죠 이거. 여기 보시면 랜드고는 피흡수 합병 회사인 랜드고는 소멸되고 랜드고의 전환사채 210억은 두월물산의 전환사채 210억으로 모두 이전 승계가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두월물산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두월물산이 현대사료가 먹었어. 현대사료. 그 우회 상장을 했어. 이거를 갖다가 우회 상장을 했단 말이에요. 우회 상장. 그죠? 우회 상장을 했으면은 이 두월물산에 있는 이 전환사채를 갖다가 어떻게든 다시 현대사료로 바꿔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겠죠. 그죠? 현대사료가 뭐 이거를 받아준다든지 뭐 어떤다든지 할 겁니다. 자, 뭐 두월물산홀딩스의 이거는 재무제표인데 여기도 아까 보시면 알죠? 제가 단기 순이익이나 주당 이거 손실 나는 거 이거 괄호 있는 거면 무조건 적자라고 말씀드렸어요. 현대사료 볼게요. 자, 오늘까지 상한가를 쳐가지고 9만 원으로 됐는데 일단 이 현대사료는 좀 뒤에 가서 볼게요. 유통주식수가 일단은 거의 없어요. 유통주식수가 없어가지고 여기 보시면 발행주식수 자체도 610만 주로 정말 적은데 28%만 시중 유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원래 이런 공시가 뜨기 전에 한 18,800원일 때 이 박스권이 되게 오래 유지가 됐어요. 이때 시점으로 이 28%를 곱해보잖아요. 주식 수량을. 그러면 340억 정도가 나와요. 340억. 340억이면은 시중에 있는 유통 물량을 다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뭐 좀 흔들다. 한 500억만 있으면 물량 없이 주가 올리는 거 일도 아니겠죠. 그죠? 거기다가 최대 주주랑 거래 하기로 했어요. 얼마? 주당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주당 한 2,200원 정도 주고 잠깐 현대사료 차트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거래량 거의 안 터지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파는 사람이 없어요. 파는 사람 자체는 아마 여기서 이 구간에서 얘들이 조금씩 사서 다 모았을 거고 여기서 파는 애들은 그나마 남은 유통 물량일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만 가지고도 해소를 하면서 주가를 거의 보시면은 4.5배 띄울 수 있어요. 4.5배. 그죠? 4.5배 띄운 겁니다.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1월 19일자로 거래를 했어요. 그러면 최대 주주는 프리미엄을 받은 가격이 이 가격이에요. 18,000원대. 18,000원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22,000원 정도에 받기로 했으니까 한 22,000원이면 요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최대 주주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 회사 주가가 아무리 가도 여기서 박스권에 몇 년째 지금 이렇게 계속 있는데 갑자기 도월물산이 여기가 오더니 야, 그러지 말고 우리가 경영권 프리미엄 20% 줄게. 이거 팔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이스 땡큐 하고 이쯤에서 이제 계약을 맺은 겁니다. 맺어가지고 봤는데 그때부터 연상을 계속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해가 안 되겠죠. 자기들 주식이 이렇게 올라갈 이유가 없는데. 근데 그게 뭐 우크라이나 곡물 가격도 됐고 뭐 거기다가 이제 카나리오 바이오가 뭐 장외에서 이제 일으켰던 그런 몇 배 튀기는 붐 이런 것까지 가니까 충분히 개인 투자자들은 미친 듯이 투기를 시작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최대주주도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오씨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했지만 이미 계약은 걸려 있는 거죠. 걸려 있는 상황이고 5월 4일자로 모든 주식을 갖다가 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제 그 계약금 같은 건 다 줘야 되니까. 근데 재밌는 게 제 생각이 제가 만약에 최대주주라고 하면은 이거 계약 파기할 것 같아요. 1,000억 받았거든요. 1,000억을 갖다가 하고 모든 주식을 넘기기로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을 한 167억 정도 받았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게 자녀들한테 증여를 한 거는 좋은데 자기들도 알 거예요. 주가가 다시 여기 회복 원점으로 돌아올 거라는 거를. 알지 않을까요? 그러면 저라면은 지금 이 가격대가 아니라 계약 파기하고 그냥 여기서 던져버립니다. 던져버리면 이게 몇 배예요? 4배잖아요. 4배. 4배고 이 주식 계약금은 줘버려도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도 한 적어도 400억은 남으니까. 그죠? 400억 남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떨어졌을 때 다시 사거나 그래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과연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자, 다시 내용 이어가다 보면은 일단 여기 두월물산에서는 700억을 주기로 했고요. 나머지 이제 조합에서 300억을 맞춰서 1,000억씩 주기로 한 겁니다. 이 세 사람한테. 그리고 양수 예정일자는 22년 5월 4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약금으로 700억을 줬고 그 다음에 여기선 70억만 일단 줬네요. 그죠? 70억 먼저 주고 잔액은 630억은 나중에 주기로 했다. 자금 조달 방법 여기 보이시죠? 대놓고 정했잖아요. 전환사채 발행, 보유자산 매각, 그 다음에 뭐 차입금 등 타인 자본을 갖다가 조달. 3월 18일자로 증여를 했잖아요. 그죠? 3월 18일자로 증여를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취득 단가를 갖다가 18,400원에 증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증여세를 내는 것도 있고 이 사람들이 전체적인 세금을 내는 게 세금이 완화가 되겠죠. 혼자 내는 것보다 증여를 한 다음에 증여 받고 이제 주식 증여세 내는 만큼에 대해서만 이제 차익을 덜 내도 되는 거니까요. 우리나라는 최대주주 과세가 상당히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쓴 겁니다. 그런데 약간 간과한 게 있어요. 너무 시장이 과도하게 반응을 했고 여기 말씀드렸죠. 아까 프리미엄 내역 22,000, 뭐 23,000원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거 1,000억, 그죠? 1,000억이고 간과한 게 이겁니다. 증여받은 날로 3개월 내 처분 시에 증여가액은 어떻게 산정을 하나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증여를 한 날 이전과 이전 2개월 그리고 이후 2개월 이걸로 산정을 해서 증여세액을 납부하게 되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땐 그래요. 이걸 갖다 증여를 받고 22,000원에 프리미엄을 던져서 주는 거는 진짜 바보 중에 상바보예요. 저라면 계약 파기하고 그냥 시장에 한 30% 정도, 35% 정도는 던져버리고 가격 떨어졌을 때 다시 죽고 이 차익을 볼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이 회사 하나 해드린 적 있었죠. 스톡 옵션 받기 위해서 스톡 옵션에 이제 자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주식을 팔고 2만 원일 때 자기가 가진 주식을 팔았다고 할게요. 근데 그 스톡 옵션의 행사가가 5,000원이라 가지고 똑같은 17만 주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4배의 차익을 보면서 보유 주식 수는 변동 없이 그대로 자금만 4배를 차익을 거둔 이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저도 이거를 할 것 같은데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사료는 아마 두월물산이랑 현대사료 오너 간에 이제 신경전도 약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이 현대사료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하시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그 전환사채 발행가액 3,400억 뭐 그 정도랑 이제 두월물산의 전체적인 그런 거 그리고 랜드고나 이런 회사들의 부채와 자산의 비율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파산 나는 거 한순간이거든요. 세력들 떠나가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신풍제약 그렇게 사람들이 신풍신풍 거렸어도 그 아무것도 없는 걸로 22만 원까지 띄웠잖아요. 그러고 지금 뭐 상황 보이시죠?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조심하시고요. 오늘 내용 중에는 제가 추측성인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건데 추측이란 건 항상 현실에 대한 그런 자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전혀 배제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현실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요. 생각해 두시고 에드바이오텍이 또 카나리아 바이오 지분 보유를 하고 있다고 뜨네요. 끝이 없죠. 계속 나오는 겁니다. 엮여 있어요. 이거 얘들도 이 사람들도 자기들끼리 해먹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영화 작전에서 보셨죠? 자기들끼리 그 술집에서 만나가지고 잔 돌리고, 응? 내가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통정거래하고 뭐 짜고 이거 다 영화라고 생각하지만 영화는 언제나 현실 기반입니다. 그거 잊지 마셔야 돼요. 자기가 모른다고 그래서 영화가 픽션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제가 생각을 하는 게 제가 몰랐을 뿐이지 아이언맨이나 슈퍼맨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충분히 영화는 현실 기반입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90년대에 나온 영화에서 터미네이터가 그 블록체인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스카이넷. 그 로버트들을 지배하는 그 스카이넷이라는 컴퓨터가 블록체인 기반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내가 믿지 않는 거를 갖다가 의심하는 버릇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의심하면은 돈은 조금 덜 벌더라도 망하진 않습니다. 근데 남의 말을 무조건 듣다 보면은 99번 벌고 100번째 망해요. 100번째 망하면 회생 불가거든요. 자, 어쨌든 오늘 내용 두월 산업에서 끝내려고 했는데 두월물산 홀딩스, 카나리아 바이오, 현대사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에드바이오텍이 나왔고요. 뭐 이제 일단 에드바이오텍 먼저 한번 해볼 텐데 다음 시간에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보고 여러 개 섞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